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누구는 병원 옆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자식집 옆에 살면서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에 전원주택 지어서 논밭 가꾸며 한가로이 지내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노후에 걱정 없이 편하고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기 60대 중반에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내와 지방의 소도시에서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곧 은퇴를 앞두고 어디서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퇴직 후에는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며 살고 싶은 로망을 꿈꾸었는데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내와 산으로 바다로 바람을 쐬러 다녀오곤 하면서 더욱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은퇴 후 작은 시골 동네로 옮겨 터를 잡고 김삿갓처럼 바람 따라 돌아다니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생각이 다릅니다. 평생 청소 일을 하며 손가락 마디며 무릎이며 안 아픈 곳이 없는 할머니는 퇴직 후 자식들이 있는 도심으로 가서 편히 병원도 다니고 보고 싶은 손주들도 보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 모두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노후를 보낼 주거지라는 것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종종 TV 프로그램에서 은퇴 후에 시골로 내려가 직접 전원주택을 짓고 한적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보면 나도 노년에는 저렇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아니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좋아서 은퇴 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분도 계실 거고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만 50세에서 56세인 대도시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에 살고 싶은 거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팽팽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직장인은 은퇴 후에도 계속 서울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47.3%이고 경기도, 인천, 지방 소도시로 가고 싶다는 응답이 48.2%로 두 개가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양쪽의 답변 모두 공감이 가는 응답인데요. 서울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분들은 노후에도 병원, 마트, 공원 등 안정된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테고요.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한 분들은 이제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 필요가 없어지고 자녀들도 모두 성장해서 학군도 상관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은퇴를 앞둔 직장인 중에 전체의 61.8%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계속 살겠다고 답했으며 단 5.7%만이 은퇴 후 서울에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거주하게 되면 노후 생활비가 지방 도시보다 부담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실제로 2021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거주지별 고령 부부의 적정 노후 월 생활비를 조사했는데요. 서울이 월 330만 원, 광역시가 280만 원, 경기, 강원, 충청과 같은 도는 259만 원으로 실제 지역별로 노후 생활비의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은퇴 설계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끝난다고 말할 정도로 주거 계획이 노후 설계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생활 범위가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노후에는 반드시 이런 집에 사세요라는 주제로 노후에 내가 살 집에 고려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노후를 어떤 곳에서 보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내가 외롭지 않을 곳을 선택하세요.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마음이 처량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배도 고프지 않고 끼니 때가 되어도 먹기 싫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외로움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종종 뉴스에서 외롭게 지내다 고독사한 노인의 소식을 들을 때면 남의 일 같지 않은 착잡함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기에 내가 사는 곳 주변에 만날 친구가 있거나 혹은 자녀가 근처에 살거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젊을 때 나를 위해 쓸 시간이 없던 시절을 지나 비로소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혼자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는 일도 하루 이틀입니다. 이럴 때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 것이 큰 낙이 될 수 있고, 복지관이 있어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운다든지 노래를 배운다든지 동네 친구를 만나 걷기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매일이 외롭지 않고 즐거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할 때 외롭지 않고 즐거웠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면 집 근처에 전철역이 가까운 것도 좋습니다. 전철을 타고 짧게라도 바람을 쐬며 다니고 싶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것도 큰 복일 것입니다. 젊어서야 직접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몇 번이고 차를 갈아타도 힘들지 않았지만 노후에는 이마저도 신경을 써야 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지 내가 걸어 다닐 만한 거리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대형마트나 시장이 있어도 좋습니다. 한 할머니는 혼자 지내시면서도 마트에서 매일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조금씩 장을 봐서 드신다고 합니다. 심심할 때 산책 겸 나가 필요한 것을 쉽게 살 수 있으니 이만큼 편한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내 지병과 관련된 전문 병원에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을 고르세요. 요즘은 섬이나 오지가 아닌 이상에 병원이 없는 곳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나이에는 병원과의 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에는 이 말이 그렇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하나쯤은 지병을 가지고 있게 마련인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병원 가까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근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 내가 심장이 좋지 않다면 다니고 있는 심장내과가 있을 것이고 다리가 아파서 다니고 있는 신경외과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언제고 수시로 주치의처럼 아픈 곳을 봐줄 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노년의 부부가 은퇴 후 살던 동네를 떠나 시골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병인 혈압약, 당뇨약을 짓기 위해 원래 살던 도심의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차를 타고 나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사를 막상 가보니 동네에 갈 병원이 마땅하지가 않고 오랫동안 나를 봐준 의사가 더 신뢰가 가고 편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운전도 힘들어지고 걸어서 다니거나 대중교통으로 병원을 오고 가야 하기에 노년에 내가 살 곳을 선택할 때 병원이 가까운 곳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자식이 달려오는 것보다 119를 부르거나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가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니는 병원을 고려하여 살 곳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혼자 산다고 너무 작은 집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 살기에 충분한 평수가 몇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임대주택 중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5평 집도 있다지만 60대 어떤 분은
인간답게 산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혼자 지낸다고 해도 집을 너무 줄이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동선이 좀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집이 작으면 청소하기도 쉽고 더 깨끗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물건이 더 쌓여서 이고지고 살게 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늙어간다고 뭐든 줄이고 작은 집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24평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아닌데 모든 곳을 다 청소할 필요도 없고, 요즘은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아파서 몇 년간 누워만 지내던 집 창문은 바로 앞이 다른 집의 벽으로 가려져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넓진 않지만 커피 한 잔 편히 마실 수 있는 아담한 거실이 있고, 낮에는 푸른 하늘이 보이고 밤에는 달도 보이는 탁 트인 창문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건강도 더 나아진 것 같고 마음도 밝아졌다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큰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명절에 자식들과 손주라도 오려고 하면 편히 머물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부부 둘만이 지내는데 큰 평수의 집을 유지하려고 내는 관리비, 세금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청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들, 딸 결혼하고 가족들 모이려면 집이 커야 한다며 50평대로 이사를 가신 분도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명절이나 연휴에는 여행을 가거나 쉬고 싶어 합니다. 우리 때보다 더 살기 힘든 세대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온다 해도 이제는 자기 집이 편하지, 늦더라도 모두 집으로 돌아가더랍니다. 차라리 부부가 혹은 혼자 적당히 살기 좋은 아담하고 소박한 집에서 살며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넷째,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면 짧게라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맣게 집 한 채 지어놓고 텃밭 일구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한적하니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도심 생활에 익숙한 채로 살았는데 텃밭에 상추 키우며 사는 것이라고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 먹기가 쉽지 상추 한 포기 키워내는 일도 더욱 부지런해져야 하고, 사 먹는 돈보다 비료 주고 가꾸는 값이 더 들어갑니다. 물론 고되지만 부지런하게 전원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후의 시간은 많아지지만 우리는 늙어갑니다. 단순히 전원 생활의 로망을 꿈꾸고 노후의 터전을 마련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전원 생활을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 짧게는 한두 달에서 1년 정도 살기 좋은 곳을 임대하여 지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 기간을 지나 정말 근교의 전원주택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가끔 여행의 방식으로 전원 생활을 누리는 게 나에게 더 맞겠다는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직에서 은퇴 후에 그림 같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지인들도 초대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아내와도 사별하게 된 후 적적해 하시다가 결국엔 집을 내놓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집도 팔리지 않고 자식들도 곁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마음 고생도 하셨습니다. 결국 본인의 건강 때문에 병원이 가까운 서울로 집을 구해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알 수가 없지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노후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도심 생활과 전원 생활.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습니다. 다섯째, 집을 볼 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꼭 점검하세요. 아마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해서 남은 노후를 여기에서 보내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노년에 살고 싶은 집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씩 점검해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 집을 선택해야 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보수해야 한다면 이 부분도 꼭 고려해 보세요. 내가 무릎이나 다리가 아프다면 1층 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이왕이면 낮은 층이 더 좋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현관의 턱이 높은지 경사로가 잘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집을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왕이면 문지방과 같은 턱은 없애고 화장실 벽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하면 앉고 설 때 편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낮은 턱에도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 가는 어르신도 종종 보게 됩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하면서도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고르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소해 보여도 정말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된 자가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거급여 등을 신청하여 집을 보수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은퇴 후 노후를 보내게 될 곳을 정할 때 나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노후의 집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혜로운 친구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